학생의 행동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교육의 변화를 설계합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행동중재 지원. 경기 비에이블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비에이블 튜토리얼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시리즈 담당교사 사용법에서는 교사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담당교사가 경기 비에이블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담당교사 사용법 1편에서는 학교 및 지역별 행동 데이터 차트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 사용법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경기 비에이블, 지역별 행동 지원 현황을 선택해 이동합니다.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행동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표시되는 해당 지역 내 특수학교별 현황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학교의 행동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및 학교 담당자는 지원 현황 등록 버튼을 눌러 각 담당 학교 및 지역의 PBS 단계별 지원 현황과 지역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 데이터 관리, 경기 행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 소개로 이동합니다. 경기 행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학교가 단위 학교 차원의 PBS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단위에서는 공통의 문제를 파악해 협력적인 행동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행동 데이터 관리, 행동 데이터 차트 확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역 학교별 행동 데이터 차트는 학교 담당교사 또는 지역 담당자 권한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별 학교별로 누적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등록할 때 공개 범위를 지역 학교 담당자로 설정해야 해당 데이터가 자동 집계됩니다. 이때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화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지역 학교별 행동 데이터 차트는 총 10가지 시각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들은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제 각 차트의 분석 방식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데이터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과 학교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로 A학교를 선택하고 2025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조회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행동 발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동 유형, 기능, 장소, 요일, 시간대별 차트는 교사가 시스템에 입력한 발생 보고 빈도를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유형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 행동이 15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해 행동이 138회, 물건 파괴 행동이 56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이러한 주요 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 단계의 기대 행동 교육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분석에서는 과제 회피가 8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건 활동 획득과 관심 끌기가 각각 82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 전체에서 나타나는 위기 행동들이 주로 과제를 회피하거나 원하는 물건을 얻고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학습 수준을 고려한 과제 재구성이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하는 보편적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이러한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과제 난이도 조절,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등 개별 학생에게 맞는 표적 집단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특수학급 426회, 복도 계단 3회, 화장실 2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절대다수의 행동이 교실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교실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의 기대 행동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학급에서 행동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급의 환경과 루틴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일별 행동 발생 빈도를 보면 목요일이 106회로 가장 높고 화요일 96회, 수요일 93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경우 목요일의 행동 발생이 가장 잦으며 화요일과 수요일 또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 중반 이후 피로도가 누적되거나 특정 요일의 수업 스케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요일에 선호 활동을 배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등 보편적 지원 환경 조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9시에서 10시 구간이 108회로 가장 많고 11시에서 12시에 88회, 12시에서 13시에 70회로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등교 직후인 오전 1교시와 점심시간 전후는 활동이 바뀌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각적 스케줄을 제공하거나 교실 내 짧은 정리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일상 루틴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보편적 지원 전략은 불필요한 행동을 미리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월별 추이를 보면 5월에 707회로 행동 발생이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학기 시작인 9월에 393회로 다소 증가했으나 10월에는 166회로 크게 감소하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 분리지도 빈도도 4월에 17건에서 10월에 2건으로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위기 행동에 대한 긴급 중재 소요가 실질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월 단위 추이는 학교의 행동 지원이 단기적인 반응 중심이 아닌 지속적 예방적 구조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3월에서 6월 집중 개입 시기에 표적 집단 지원의 집단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이후 7월에서 10월 안정기에는 개별 학생 지원 계획의 수정 보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행동 발생이 감소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떠한 지원이 실제 변화를 유도했는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차트가 갖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제 행동 발생 보고 빈도와 실제 행동 발생 빈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의 보고 빈도는 교사가 시스템에 행동 데이터를 입력한 횟수, 오른쪽의 발생 빈도는 교사가 행동 데이터 입력 시 기록한 학생의 실제 행동 발생 횟수를 의미합니다. 5월의 보고는 97건, 행동 발생은 707회로 모두 가장 높았지만 10월에는 보고 30건, 행동 발생은 166회로 5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위기 상황과 행동의 총량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학교의 행동 지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꾸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보고 건수의 감소는 학교의 위기 상황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운영의 안정화를, 실제 행동 빈도의 감소는 투입된 중재의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 두 지표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때 학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별 행동 발생 빈도입니다. 학기 초인 3월 13일에 105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5월 12일에도 91회까지 치솟는 등 1학기 중에는 행동 발생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여름방학 전까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학기 개학 후 9월 23일에 다시 한 차례 92회로 급증하며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10월 이후에는 다시 하루 평균 10회 미만으로 감소하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별 변화는 학기 초 적응기, 학기 중 피로 누적기, 방학 전후 전환기 등 시기적 요인에 따라 행동 빈도가 급변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빈도가 가장 높았던 3월과 9월 적응기를 중심으로 루틴 재정비, 기대 행동 안내, 감각 조절 환경 점검 등 보편적 지원 수준의 예방 전략을 미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한 달 동안의 일별 행동 발생 빈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4일을 제외하고 10월 21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3회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22일 26회, 24일 32회로 특정 주간의 행동이 일시적으로 집중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8일부터는 다시 한 자릿수로 감소하여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학교 전반의 중재와 예방 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별 행동 발생 빈도는 한 달 내 세부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단순한 월별 합계가 아닌 언제 위기가 시작되어 언제 진정되었는가를 근거로 중재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양한 차트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먼저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이 학교 전체의 보편적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이 데이터들이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심층적인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그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됩니다. 학교 단위에서는 학급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오전 2, 3교시 회피 행동이 많다면 과제 난이도를 조정하고 급식 시간 전후에는 전이 루틴 강화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담당자는 관내 학생들의 전반적인 행동 발생 패턴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그에 꼭 맞는 지역 단위 장애학생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필요한 연수나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학교에서 회피 행동이 높게 나타나면 선행사건 기반 중재를 연수 주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행동 데이터 차트는 행동의 원인과 시기, 장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학교 자율과정, IEP 평가, 학급 중재 계획, 컨설팅 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담당 교사, 지역 담당자 권한으로 지역 학교별 행동 데이터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동 유형별, 기능별, 장소별 행동 발생 빈도의 차트를 분석하고 중재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행동 발생 보고 빈도, 행동 발생 빈도 등을 비교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학교 행동중재 지원팀과 위기행동 지원 운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기 비에이블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